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디 벨린저라는 선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시즌 데뷔 전부터 신인왕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데뷔 4년 만에 MVP와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이끌며 혜성처럼 등장해 슈퍼스타 자리까지 오른 선수죠. 이러한 활약은 다저스 팬들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보이며 향후 리그와 팀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그 다음에 성적이 곤두박질치며 소속팀에서 방출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오늘은 코디 벨린저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코디 벨린저는 극단적으로 몸을 뒤틀며 어퍼스윙을 하는 모습입니다.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스윙은 벨린저의 상징과도 같죠. 다만 이러한 스윙은 어퍼스윙을 통해 발사각도를 올려 홈런을 많이 때려내는 데 좋지만 그만큼 배트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삼진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시 성적 자체만 놓고 보면 벨린저는 가장 클래식한 좌타 거포 스타일에 속했는데 다른 거포 타자와는 다르게 몸이 날렵한 편인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벨린저는 날렵한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홈런을 때릴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벨린저는 어퍼스윙을 통해 타구 발사각도를 높이고 타격 후 동작에서 허리를 무시무시할 정도로 돌리며 허리의 유연성으로 순간적인 스피드를 통해 몸을 쥐어짜내면서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몸쪽 공과 자투수에 대한 대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는데 그 결과 단점이었던 삼진 비율이 많이 줄게 되었고 3할 0푼 5리의 타율, OPS 1.03 47개의 홈런으로 모든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친 활약을 보여주며 다저스의 간판 타자가 될 줄 알았던 코디 벨린저는 21년도부터 같은 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부진을 겪게 되는데요. 벨린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벨린저는 2020년 포스트 시즌에서 7차전 홈런 이후 PK와 세리머니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가 탈구당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은 벨린저의 부진은 이때 생긴 어깨 탈구 부상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배트 스윙을 하지 못해 삼진 비율이 오르고 장타를 쳐내지 못하는 거로 생각했지만 사실 벨린저의 부진은 어깨 탈구보다도 다리 부상으로 인한 타격 메커니즘 변화 때문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어깨 부상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윙 시 예전처럼 탄력성이 나오지 않았고 10년도에는 스윙 마무리 동작 시 배트가 등에 닿을 정도로 젖혀졌지만 어깨 부상 이후 이런 마무리 동작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2020년도와 2022년도 둘 다 동일한 수직 배트 각도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어깨 부상만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벨린저는 2021년 4월 오클랜드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진단 결과 왼쪽 다리 미세 골절로 밝혀졌는데 이때 2달 정도 결장한 상황에서도 벨린저는 스윙 연습과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로 스윙 연습을 한 결과 왼쪽 다리를 의식하느라 자신도 모르게 타격 메커니즘이 바뀌어 버렸고 결국 나쁜 습관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죠. 언뜻 보기에는 19년도하고 22년도하고 타격 자세가 뭐가 바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상체와 레그킥은 19년도와 22년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벨린저의 자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19년도에 비해 22년도는 스탠스가 약간 넓어졌는데 이러한 넓은 스탠스는 좁은 자세에 비해 뒷다리에 무게가 덜 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왼쪽 다리를 다친 벨린저는 통증을 피하고자 이렇게 넓은 스탠스로 바뀌었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또한 19년도에 비해 22년도는 왼발을 투수 쪽으로 약간 더 돌리고 있는데 이 또한 왼쪽 다리에 오는 체중을 오른쪽 다리로 좀 더 실어 통증을 완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벨린저의 스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전성기 시절 큰 장점 중 하나였던 스윙 시 체중 이동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이죠. 대부분 타자는 배트가 코스에 들어가기 직전쯤에 다리를 들어 올리지만 벨린저는 뒷다리 통증으로 인해 뒷다리에 오는 체중을 빨리 앞으로 전달하려고 다리를 너무 일찍 들어 올리면서 균형이 깨져 배트를 가속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 가속을 얻기 위한 벨린저의 비효율적인 체중 이동은 오히려 배트 스피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얘기했듯이 컨택률과 배트 각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훨씬 많은 헛스윙을 하게 되고 스윙 시 벨린저의 비효율적인 체중 이동은 일정하지 않은 스윙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공 아래쪽을 자주 스윙하게 됩니다.
벨린저의 또 다른 장점이었던 파워도 크게 떨어졌는데 앞서 얘기했던 문제들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스탠스가 넓어지면서 벨린저는 상체와 하체의 속도가 안 맞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효과적인 파워를 만들지 못하게 되죠. 배트 스피드와 타구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벨린저는 패스트볼 대응 능력 또한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짧은 보폭으로 인한 늦은 타이밍과 빠른 체중 이동으로 인한 배트 스피드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진 비율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왼쪽 다리 미세 골절로 부상을 치료하던 도중에도 훈련을 병행했고 훈련 중 왼쪽 다리 통증을 피하고자 스탠스를 바꿨지만 본인도 모르게 앞다리에 체중을 더 싣는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아 버렸고 동시에 상체와 하체가 따로 놀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다저스에서 방출당한 벨린저는 시카고 컵스로 가게 됩니다. 컵스는 벨린저의 가능성을 보고 베팅한 거나 다름없어 보였는데요. 현재까지는 완전히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벨린저는 서서히 본인의 배팅 스타일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진한 시기에 벨린저를 보면 스윙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해서 항상 공이 히팅 포인트에 들어오기 전에 스윙을 빨리 해버리는 경향을 보였고 벨린저 특유의 상체를 힘껏 돌리는 마무리 동작이 어설펐는데 이번 시즌은 이 부분들이 크게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번 시즌 삼진 부분은 엄청난 개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시즌 140타석 기준 삼진율은 19.3%로 지난 시즌보다 8%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1-22년도에 비해 헛스윙 비율이 크게 개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벨린저는 컵스와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벨린저가 작년보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컵스가 리빌딩 팀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유망주와 벨린저를 트레이드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제 예상대로 유망주와 트레이드를 원하는 컵스라면 아마도 양키스와 트레이드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양키스는 젊은 유망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 리빌딩 팀인 컵스의 제격이고 양키스는 현재 주전으로 바로 뛸 외야수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좋은 수비력을 가진 벨린저를 원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양키스 구장의 우익수 쪽은 벨린저가 홈런 스윙을 하기 이상적인 곳이라 벨린저와 상성에서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은 벨린저의 부진 원인과 컵스에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마 모든 야구팬이 벨린저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진에서 벗어나 다시금 호쾌한 스윙으로 홈런을 만들어내는 벨린저의 모습을 보고 싶네요. Bellinger's time.